중국의 극한 사막 환경. 여러분, 중국의 가장 혹독한 사막 중 하나인 쿠부치 사막이 어떻게 토끼 덕분에 번창하는 녹색 오아시스로 변모했는지 아셨나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 황량한 땅을 되살리는데 토끼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수백만 마리의 토끼를 사막으로 이주시키기로 한 대담한 결정이 어떻게 이 땅을 복원했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완전히 재구성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준비하세요. 1. 혹독한 사막 환경. 중국 내몽골에 위치한 쿠부치 사막은 오랫동안 인간 거주와 생태적 균형에 큰 도전을 안겨준 혹독하고 건조한 지역입니다. 극단적인 기후 조건, 즉 적은 강수량, 높은 증발률, 그리고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이 환경은 특히 가혹합니다. 이 사막은 반건조 지역에 위치해 연간 100mm도 안 되는 강수량을 경험하며 이는 전통 농업에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러한 제한된 수분과 물 자원의 부족은 반복적인 가뭄과 물 부족을 초래하여 지역 사회와 생태계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생태계는 초지와 관목만이 가난한 토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희박한 상태입니다. 식물의 부족은 토양 침식을 악화시키고 모래 언덕의 이동을 초래하여 땅을 더욱 황폐화시킵니다. 또한 낮은 토양 비옥도는 다양한 식물종이 번성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세대를 거쳐 쿠부치 사막은 물 부족, 고립, 제한된 경제적 전망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유목민들의 고향이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이 지역의 지속적인 빈곤에 기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과 국제사회는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1950년대부터 모래 제어소와 나무 심기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사막화를 막기 위한 더 넓은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삼북방울임 대책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은 중국 북부 국경을 따라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사막의 끊임없는 확장을 막는 자연 방벽을 형성했습니다. 이 노력으로 인해 이 지역은 2024년까지 성공적으로 녹화된 면적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막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쿠부치 사막에서는 나무 심기와 모래, 언덕 안정화 작업이 포함되어 모래의 확산을 막고 토양의 무결성을 회복하며 땅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모래의 이동을 막는 데 성공했지만 전반적인 노력은 제한된 성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막은 여전히 대부분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변화에 대한 땅의 저항력은 많은 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막을 되살릴 수 없다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정말로 이 사막의 생명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불모의 생명이 없는 장소를 번성하는 곳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까요? 이 예상치 못한 해결책 토끼의 도입.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토끼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처음에는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동물들은 쿠부치 사막에서 사막화와 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가뭄에 강한 버드나무를 이 황량한 땅에 심는 가능성을 본 비전 있는 지역 사업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환경적 이점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그러나 새해가 지나도 적절한 관리가 없다면 버드나무는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고급 종이 생산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레크스 토끼가 등장합니다. 약 120만 마리의 이 토끼들이 식물 복원과 토양 개선을 돕기 위해 사막에 도입되었습니다. 건조한 조건에서도 잘 자라는 레크스 토끼는 그 회복력 덕분에 선택되었습니다. 이들은 뿌리와 건초를 찾기 위해 땅을 파고 공기를 통하게 하며 배설물과 소화되지 않은 씨앗에서 나오는 영양소로 토양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식물 생존율은 놀랍게도 96%로 증가했습니다. 버드나무는 토끼에게 완벽한 먹이 공급원이 되며 어린 가지는 먹히고 남은 줄기는 여전히 종이와 합판을 만드는 데 유용합니다. 버드나무의 깊은 뿌리는 100m를 넘게 뻗어 모래를 고정시켜 사막의 추가 확장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크스 토끼의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은 빠른 번식 속도입니다.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빠르게 번식하여 환경 복원 노력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흥미롭게도 혹독한 사막 환경은 토끼를 기르기에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특히 고품질의 털을 생산하게 되며 이는 중국에서 중요한 제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성체 토끼는 식량으로 사용되며 다양한 부분은 전통 의학에 활용됩니다. 그들의 배설물은 영양이 풍부하여 사막 토양을 풍부하게 하는 훌륭한 자연 비료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바이오가스로 전환될 수 있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기여합니다. 버드나무, 토끼,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의 조합은 쿠부치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비옥한 땅에서 지역 사회는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대규모 유기농업, 온실 농업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네크스 토끼의 낮은 물 요구량과 건초를 먹는 식단은 사막 복원에 더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풀씨를 소화하지 않아서 배설물과 함께 모래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기가 오면 이 씨앗들이 발아하여 점차 사막을 푸른 식물로 대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노력은 단일 농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선구적인 사업가는 거의 100대의 불도저를 동원하여 모래 언덕을 평탄하게 하고 도랑을 메우고 심기 위한 땅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지역 주민들이 네크스 토끼를 기르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쿠부치 사막은 깊은 환경 복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토끼는 어떻게 사막을 변화시킬까요? 그리고 왜 이것이 강력한 해결책이 될까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3. 토끼가 생태계를 변화시킨 방법. 중국 쿠부치 사막에 토끼가 도입된 이후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는 주로 토끼의 자연적인 행동에 의해 촉진되었으며 사막화와 싸우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은신처를 만들기 위해 굴을 파는 행동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은 토양을 통기시켜 공기가 더 깊이 침투하도록 하여 물 보유력과 뿌리 침투를 개선하고 식물 성장을 촉진합니다. 또한 토끼의 배설물은 질소와 인이 풍부한 자연 비료 역할을 합니다. 이 영양소는 토양을 풍부하게 하고 식물 성장을 촉진하며 배설물 속에 소화되지 않은 씨앗은 새로운 식물 생명에 기여하여 생태계 재생을 더욱 촉진합니다. 토끼의 채식 습관은 풀과 관목을 먹으며 다른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합니다. 특히 식물이 강한 종에 의해 경쟁에서 밀려난 지역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채식은 더 다양한 식물 공동체를 형성하여 전체 생태계에 이익을 줍니다. 토끼의 존재는 식물 생존율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사막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그들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식물에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토끼의 굴파기는 토양 침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바람이 쉽게 느슨한 토양을 날려버릴 수 있는 사막 지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토끼는 토양을 안정시켜 추가적인 황폐화를 막고 경관을 침식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태계가 더 비옥하고 회복력이 강해짐에 따라 더 다양한 종들이 지원됩니다. 개선된 토양질과 증가한 식물은 동물과 곤충에게 더 적합한 서식지를 제공하여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생태계의 장기적인 건강을 보장합니다. 환경적 이점 외에도 토끼 도입은 경제적 이점도 가져왔습니다. 토끼 농업은 지역 농민들에게 수익성 있는 산업으로 자리잡아 육류와 털을 제공하며 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이 이니셔티브의 성공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다른 사막 지역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쿠부치 사막의 이러한 변화는 놀라운 일입니다. 한때 황량하고 생명 없는 이 사막은 이제 점차 푸르름으로 덮이고 있습니다. 번성하기 시작한 것은 단지 버드나무뿐만 아니라 토끼의 존재 덕분에 풀과 작은 식물들이 자라나 모래를 가득 메우게 되었습니다. 식물이 자라면서 야생동물도 돌아오고 새들은 나무에 둥지를 틀고 곤충들이 윙윙거리며 작은 포유류들은 새롭게 형성된 초원에서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때 생명에 적합하지 않았던 땅이 이제는 번성하는 생태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토끼가 사막화를 되돌리는 아이디어가 터무니없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생물들이 한때 해충으로 여겨졌던 이들이 사막을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결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변화는 마법이나 운 때문이 아니라 자연의 시스템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토끼, 버드나무, 그리고 인간의 계획이 균형 잡힌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막은 생명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해결책 덕분에 쿠부치 사막의 토끼가 가져온 놀라운 성공은 단지 고립된 성취가 아니라 사막 복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재형성하는 글로벌 운동을 촉발했습니다. 4. 글로벌 반응과 충격. 쿠부치 사막의 토끼 기반 사막 복원 프로젝트는 중국의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환경 노력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곧 사막화에 직면한 국가들에게 영감의 모델로 발전했습니다. 중국의 혁신적인 전략, 즉 넥스 토끼를 도입하여 황폐해진 땅을 복원하는 것이 아시아를 넘어 널리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놀라운 성공을 인정받아 UN 환경 프로그램은 쿠부치 모델을 글로벌 생태 복원에서 에코 선구자로 칭송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인정으로 이리온 자원그룹의 왕앤비아오 회장은 2017년 12월에 사막화 방지에 대한 그의 리더십으로 지구의 챔피언상을 수상했습니다. 쿠부치 모델의 효과는 유사한 환경 문제에 직면한 국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쿠부치의 기술을 자국의 사막 경관에 적용할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환경혁신의 중심지로서 쿠부치 국제사막포럼은 2007년에 설립된 이후 정책 입안자, 전문가, 생태 기업가들이 모여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관심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2023년 2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농업 전문가들이 쿠부치 사막을 방문하여 프로젝트를 직접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이 성공적인 방법들을 자국에 적용하려는 열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토끼가 쿠부치 사막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가운데 첨단 기술 솔루션 또한 이 한때 황량한 땅을 번성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 기술과 재생에너지의 통합. 토끼가 쿠부치 사막을 재구성하는 동안 또 다른 강력한 힘이 함께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태양에너지입니다. 수백만 마리의 토끼가 사막화를 되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같은 지역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중 하나에 착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구름 위에 뛰는 말의 형태로 배열된 196천 개의 태양광 패널이 있는 준마 태양광 발전소가 있습니다. 한때 죽음의 바다로 알려졌던 이 지역은 이제 재생에너지에 번성하는 중심지로 변모하여 환경보건과 기술 혁신이 어떻게 서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태양광 발전소는 이미 22억 3천만 킬로와트의 청정 전기를 생산했으며 이는 28만 톤의 석탄을 절약하고 25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글로벌 지속 가능성 목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전소의 이점은 단순히 에너지 생산을 넘어섭니다. 패널은 토양 수분을 보존하고 증발을 제한하며 바람 속도를 줄이는 보호층 역할을 하여 사막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여 패널 아래에서 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듭니다. 사실 이 혁신은 생태 환경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관광산업을 포함한 새로운 경제 성장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패널 아래에서 풀을 재배하면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 야생동물에게 중요한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준마 발전소는 북부 중국, 특히 베이징에 전력을 공급할 태양광 벽을 구축하기 위한 더 넓은 장기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 발전소는 30만에서 40만 명의 연간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포함한 훨씬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더욱이 패널은 바람 속도를 50%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모래를 가두고 식물 성장을 촉진합니다. 환경 보건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10년이 걸리는 작업이 여기서는 단지 4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11월까지 준마 발전소는 2,600에이커의 사막 땅을 성공적으로 변모시켜 황량한 지형을 야생동물과 식물을 지원하는 비옥한 환경으로 바꾸었습니다. 토끼는 양, 거위와 같은 다른 가축과 함께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 섬세한 생태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잡초 성장을 조절하고 패널을 정기적으로 물로 청소함으로써 아래의 토양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습기를 유지하여 풀과 나무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패널이 제공하는 그늘은 물 증발을 최소화하여 식물이 건강하고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풀이 너무 자라면 패널을 가려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 섬세한 생태계를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경제적 영향과 지역 혜택. 경제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지역 소득의 범위를 성공적으로 넓혔습니다. 한때 간과되었던 토끼는 이제 육류와 패션 산업에서 수요가 높은 귀중한 털을 위해 기릅니다. 또한 이전에 비옥하지 않았던 땅에서 재배된 감자는 헥타르당 430kg까지 수확됩니다. 쿠부치 사막의 복원은 생태계를 되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막 관광과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2020년까지 약 2억 4,930만 달러가 생태 복원에 투자되어 30억 5천만 달러의 생태적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상적인 혜택 비용 비율이 열이되었습니다. 2013년까지 400만 달러 이상이 새로운 마을 건설에 투자되어 농민과 유목민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버드나무 농업의 확장은 이제 300만 에이커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 토끼 산업은 번창하여 매년 300만 마리 이상의 토끼가 판매되어 농민들의 평균 소득이 6,800달러에서 9,600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만천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나 새로운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2017년에 쿠부치를 방문한 기자들은 극적인 변화에 놀랐습니다. 한때 황량했던 땅이 번영하는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그 해에 이 지역에서 사육된 토끼의 수는 45만 마리에 달하며 수익은 7,600만 달러에 이릅니다. 그 엄청난 잠재력을 인식한 지역 당국은 토끼 농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 많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전략적 계획과 장기적인 비전을 통해 쿠부치는 가장 혹독한 땅도 번영하는 중심지로 변모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가용 자원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비범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수천 가구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경제 성장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만천 가구가 한때 빈곤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토끼 농업을 수용하고 털과 육류를 판매하며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 에너지 분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추가 교육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쿠부치 사막에서 토끼가 번성하면서 그들의 성공은 중국과 그 너머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들의 더 큰 추세의 일환이 되고 있습니다. 7. 환경 해결을 위한 동물 활용의 글로벌 사례. 2020년 중국은 파키스탄의 메뚜기 발생을 막기 위해 오리 대군을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나중에 부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리는 오랫동안 농업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약 20년 전 중국 북부의 칭샹 자치구에서 70만 마리의 오리와 닭이 메뚜기를 통제하기 위해 배치되어 농작물과 풀밭의 피해를 줄였습니다. 오리는 이 역할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한 마리의 오리는 하루에 200마리의 메뚜기를 먹을 수 있으며 이는 닭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의 3배에 해당합니다. 그들의 떼 지어 다니는 성격은 관리하기도 더 쉽습니다. 오리를 해충 통제에 사용하는 것은 비용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해로운 페스티사이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는 물이 필요하고 더운 기후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파키스탄과 같은 사막 지역에서의 사용은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는 일부 지역에서 최대 95%의 메뚜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해충 통제에 사용되었습니다. 2014년 하이난 성에서는 메뚜기와 기니 메뚜기를 퇴치하기 위해 닭이 사용되었으며 내몽골에서는 그들의 속도와 비행 능력 덕분에 기니 메뚜기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리는 더 큰 식욕과 지구력 덕분에 메뚜기 통제에서 가장 효율적인 동물로 남아 있습니다. 메뚜기를 죽이는 데 효과적인 것은 오직 육계 오리뿐이며 이들은 육식성 습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막화 문제로 돌아가면 중국의 한 지역에서는 풀 심기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800명의 유목민들이 풀을 심어 사막화된 땅을 복원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는 토양 비옥도를 개선합니다.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야크와 같은 가축이 씨앗을 토양에 눌러넣는 작업에 사용되어 초원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적당한 방목은 토지를 복원하는 데 가속화 효과를 보여주며 이 지역을 사막화로부터 보호합니다. 염소도 토양 조건을 개선하고 사막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시험되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생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과도한 방목은 몽골에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특히 염소의 수가 급증하면서 땅에 압박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식물 손실과 환경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몽골의 건조한 지형은 사막화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작 가능한 땅이 줄어들고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면서 이 나라는 심각한 생태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염소는 과도한 방목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하면서도 자연적으로 땅을 비옥하게 하여 식물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초원의 건강을 유지하고 토지 회복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전략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막화가 광대한 올리브 숲으로 유명한 안달루시아 지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페인은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 다양성을 촉진하며 가축 사육을 조절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개발했습니다. 이 전략은 관계와 인간의 필요를 위한 수자원 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접근 방식은 정부, 농민, 과학자 간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영향을 받은 지역을 추적하고 분석하기 위해 사막화 아틀라스가 만들어져 정책 입안자들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가위원회가 토지 복원 및 환경보호 노력을 감독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유망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실행이 상당한 시간, 자원 및 헌신을 요구한다고 경고합니다. 성공할 경우 이들은 다른 국가들의 모델이 되어 토지 보존과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조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쿠부치 사막의 변화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때 생명이 불가능해 보였던 이 황량한 경관이 자연, 동물, 기술의 예상치 못한 조합을 통해 되살아났습니다. 120만 마리의 토끼 도입과 태양광 에너지의 혁신적인 활용이 한때 적대적이었던 환경을 번성하는 생태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쿠부치에서의 이 프로젝트는 세상의 가장 혹독한 환경도 올바른 접근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시작된 이곳은 이제 희망과 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쿠부치 사막에서의 성공은 끝없는 가능성의 문을 열었으며 환경 복원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어떤 나라를 다루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